첫 번째 가볼까요? 예, 오징어 게임. 자, 저는 잔인한 걸 못 봐서 아직 시즌 1도 못 봤지만 오징어 게임 시즌 3 지난 주말에 공개됐는데 혹시라도 스포하시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실 수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찬사와 혹병이 엇갈리고 있는데 김하은 아나운서는 보셨을까요? 이 양앵커 아직 안 봤다니 좀 실망스러운데 저는 이 주말에 육퇴하고 육아 퇴근하고 이제 오징어 게임 에디션으로 나온 위스키 한 잔 하면서 보다가 아직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 지난 27일 그러니까 3일 전에 공개된 이 오징어 게임 시즌 3 공개된 지 하루 만에 TV쇼 부문 1위를 기록했고 이틀 연속 글로벌 1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게 시즌 1이랑 비교했을 때도 한 6일 정도 빠른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시즌 3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유명 영화 드라마 평점 사이트 안에서 해외 비평가들의 한 80% 정도가 호평, 좀 좋은 평가를 내비쳤는데 일반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절반은 긍정적인 평가, 절반은 좀 부정적인 평가, 호불호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왠지 양 변호사님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방송 계속 하고 싶기 때문이고요. 예. 호평이든 혹평이든 궁금해서라도 보게 되는 게 오징어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황동혁 감독이 처음 시나리오 쓰기 시작한 이후로 만 6년 동안 이 시나리오만 매달려서 이제는 다 좀 쉬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즌 1 때 많이들 화제가 됐던 게 시즌 1 쓰면서 치아를 6개를 이루는데 2, 3을 쓰면서 2개가 더 빠졌답니다. 아이고. 체중이 59kg까지 내려갔다라고 하고요. 쉬고 싶을 만도 합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정재 씨 얘기도 전했는데 예. 시즌 2하고 3 찍는 1년 동안에 찐 채소만 먹으면서 버텼대요. 그러니까 바짝 그 말라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경스럽다라고 황 감독이 밝히기도 했는데 국제적인 배우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랬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한밤중 벌어진 아주 뻔뻔한 행각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두운 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저 한 자동차 좌회전을 하다가 그만 쿵 주차된 차 쿵 안에서 불박으로 봐도 저렇게 다시 한번 봐도 쿵 자, 잠시 스톱하고요. 내릴까요? 응, 안 내려 하면서 후진해서 쉥 가버리죠. 자, 그런데 몇 분 뒤에 다시 등장한 그 차. 주차장 한가운데 이번에 제대로 들어가더니 뒷문을 열고 왜 후진을 해? 아이고야. 그리고는 다시 앞으로 쭉 오더니 주차 완료. 자, 차에서 사람 내립니다. 자, 두 사람 내렸어요. 자, 남성이 여성에게 차키 건네주자 뾰뿅 하고 차문 잠근 뒤에 룰루랄라 집으로 갑니다. 자, 교수님, 네. 차 들이받고 다시 오는 건 또 무슨 배짱이래?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안 봤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래도 여기밖에 자리가 없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제보하신 분의 이 차주인데요. 다음날 봤더니 앞이 막 차량 번호판도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봤더니 바로 저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지로 자세히 보니까 몇 번 부딪힌 적이 있는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운전은 그 남성이 한 것도 아니고 동승자 여성이 했대요. 연락을 주겠지 이웃이니까. 그러고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과를 하기는커녕 자고 있는데 왜 와서 귀찮게 하냐고 막 얘기를 하면서 보험 처리해 줄 건데 왜 난리냐 이러면서 막 폭언도 했다고 합니다. 견적비는 한 45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보험회사에서는 차주하고 운전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아이고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뭐 뾰족한 수가 없다고 얘기해서 애태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자, 더욱 뻔뻔한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벽 시간 골목길을 비틀비틀 걸어가는 저 남성. 자, 바로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띵. 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아유, 자, 핸들을 까딱까딱 하고요. 쥐어잡고 흔들흔들. 쿵! 자, 옆으로 넘어져 버린 저 바이크. 자, 잘 보니까 내 스타일 아니네. 난 몰라 하면서 다시 비틀비틀 페이드 아웃합니다.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 걷는 것도 제대로 지금 자기 몸 하나 가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난달 18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길에 오토바이를 대놨는데 저 오토바이 놀랍게도 1,200만 원짜리고요. 구입한 지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우. 저 주치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사실은 뭐 민 것도 아니에요. 살짝 만지다가 넘어졌는데 오른쪽이 지금 다 박살나버린 상황이에요. 아이고. 오른쪽 뭐 사이드 미러, 깜빡이 뭐 오른쪽 부분 거의 다 찍히고 다 긁히고 파손이 됐는데
수리비가 거의 한 300 정도 나온다고 아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경찰에 신고는 하긴 했는데 예. 문제는 범인을 아직 못 찾고 있다고 아이고. 하고요. 범인을 잡아야지만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아빠 그만 좀 하라고. 자, 평범한 자전거 샵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보시죠. 자, 자전거를 수리하러 온 남성. 자, 그런데요, 사장님이 이리저리 살피면서 약 10여 분간 점검을 하고 나서 손님 여기서는 수리가 안 되겠는데요. 점검비 5,000원만 좀 주십시오. 그러자 대뜸 야, 뭐 5,000원? 이게 장난하나? 자, 직접 들어보시죠. 돈 줄 테니까 아저씨가 내가 아저씨 성격 희한하지. 우리 자식이 내가 뭐랬어요? 앞에 쓰지 마. 지금 너 완전 꼬라리. 일로 와 있어. 지금 아빠 어디 나가서 앉아있어. 나 알겠어, 앉아있어. 성격이 희한하지. 아이, 완전 잘하고 새끼야. 니 우리 앞에서 새끼야. 니 뭐하는 거야? 성격이 꼬라리야. 꼬라이네 완전 좀. 아이고, 애가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시지. 그러니까요. 옆에서 지금 아빠 하지 마 계속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는데도 아빠가 지금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부산에서 자전거 샵을 운영하는 50대 제보자가 겪은 일입니다. 지난달 17일에 아동용 자전거 체인이 빠진 것 같다면서 아이와 함께 이 40대 남성이 매장에 방문을 했는데요. 당시에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서 남성 손님에게 10분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남성이 이제 곧바로 매장을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 15분이 지났는데 다시 찾아와서는 옆 가게 사장님한테 이 자전거를 보여주니까 체인이 풀렸다고 했다. 기다릴 테니까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보자는 왜 옆 가게에서 아예 고치고 오지 않고 다시 왔나 의문이 좀 들었긴 했지만 일단 알았다고 하면서 점검비, 그러니까 이 자전거에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데 8,000원이 든다라고 사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제보자가 남성의 이제 자전거 체인 커버를 열어서 한 15분 정도 자전거를 살펴보니까 체인 문제가 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체인 문제가 아니라 부품 고장이라서 매장에서는 수리가 어렵다. 점검비 8,000원 받는데 그냥 5,000원만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보니까 점검비 또 깎아주셨네. 점검비가 뭐 50만 원입니까? 80만 원입니까? 5천 원입니다. 원래 8천 원이라고 고지했는데 그나마 깎아서 5천 원. 당연히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점검하면 시간이 드는 건데요.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이 점검비 얘기하자마자 저 사단이 난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특히 지금 아이가 옆에 있었거든요. 아이의 자전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옆으로 보내놓고 삿대질하고 욕설하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또 소리 지르고 결국 아이가 아빠 좀 그만하라. 아이가 막 울어요. 아빠 좀 그만하라. 아빠가 돈 주고 아들이 돈 주고 싶을 정도로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경찰이 결국 와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점주님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뭐 하다가 욕설을 듣고 이러니까 앞으로 사람 들어오면 제대로 손님 응대할 수 있을지 또 정신과 약도 지금 먹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누가 빌런인가요? 자, 집단지 상황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주말 날씨가 더워서 이모와 5살 조카, 또 조카의 친구를 데리고 한강공원 수영장에 놀러 갔습니다. 수영장에 사람이 정말 많았고 저희는 유아존 수영장 옆 선베드에 자리를 잡은 뒤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앞에 한 여성분이 선베드 자리를 놔두고 유독 수영장 쪽이랑 가까운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선텐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물속에서 물장난도 하고 물총으로 서로 쏘기도 하면서 놀고 있었죠. 물총으로 쏘다 보니 선베드에 있는 저희에게 물줄기가 날아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쏜 물줄기가 실수로 누워있던 여성 쪽으로 튀게 됐어요. 여성이
처음에 누워있다가 물을 맞고 벌떡 일어나 저희 아이들을 째려보고 다시 누웠는데요. 저희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물 쏘지 말라 이렇게 경고도 줬고 아이들도 이제 조심하면서 놀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놀다가 한 번 더 물이 그 여성의 다리 쪽으로 튀기게 되자 여성이 뭐야! 소리치더니 3분 넘게 꼿꼿하게 저희 아이들을 째려보더라고요. 아이들도 풀이 죽어서 계속 눈치를 보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지켜보던 제가 한마디 할까 했지만 안 그래도 이미 눈치 보는 애들이 괜히 어른 싸움으로 번지면 더 눈치 볼까 봐 가만히 참았습니다. 아이들 잘못도 있지만 방해받기 싫으면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도 많은데 굳이 어린아이들이 노는 유아존 옆에서 선탠을 하면서 신경질을 내는 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참여해 보시죠. 속도 좀 내겠습니다. 먼저 물 맞은 여성이에요. 저기 어머님, 말씀 좀 이상하게 꼬아서 하신다. 선배들 놔두고 수영장 가까이에 돗자리 폈다고요? 물벼락 맞은 게 내 잘못이다 이거예요? 진짜 얼척없다. 이러니까 요즘 노키즈 하는구나. 아니 어쩜 자기들 잘못은 생각 않고 애먼 사람을 진상을 만들기를. 애들 단속부터 좀 잘하자 진짜.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예요. 어머머머, 이 언니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여기 선베드에서 태닝하시라고. 여기 선베드에서 태닝하시라고. 여기가 물 안 튀잖아. 왜 하필 유아풀 근처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가지고 물을 마저 맞기를. 그리고 수영장 와서 몸에 물 닿는 게 뭐 그렇게 문제인데. 아이고, 자, X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아니 저기는 노키즈존이 아니라 키즈존이잖아요. 그리고 아드님이 5살이면 어린이용 수영장도 아니고 물놀이하는 이 정도 낮은 데잖아요. 아까 사파에서 보신 것처럼 저기는 튜브 끼고 물총 가지고 있는 게 그냥 국물입니다. 왜 저기서 저 아이들을 탓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한강공원이래요. 진짜 한강공원은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애들이 놀러 가려는 곳인데 이분이 뭐 선탠 하려고 그러면 뭐 굳이 또 한강공원으로 가셔서 하고 어른들만 몇 명 가는 조용한 수영장 가셔야죠. 그리고 선베드도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애들이 재밌게 노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애들 속상하게 하신 거 보기만 해도 제가 더 속상합니다.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선배도 우선의 원칙이 있지요. 땅바닥에 간 사람은 그만큼 본인의 어떤 책임을, 위험 부담을 간수하고 더 가는 거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오바일 수도 있는데 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선베드나 이런 데 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선탠을 해야 되지 아이들 보는 데서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게 오히려 아이들을 방해시킨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지금 여성이 잘못해 보입니다. 애들 노는데 왜 끼어듭니까? 아, 그렇군요. 저도 왜냐면 충분히 주의를 뭐 아예 안 주신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수영장이고 유아존이고 물이 튀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장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X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대체로는 여긴 수영장이다. 푸른 하늘님께서 물 맞는 거 싫으면 뭐하러 수영장 갔지?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대체로 이런 반응이었는데 손주희님께서는 애엄마는 애 위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